다음은 우리 저 오픈넷의 김기찬 교수님께서 25분, 10분, 10분 정도 여기 혹시 있나요? 정민 씨? 여기 자리. 이 로고는 채택이 안 될 것이 거의 100% 전혀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티은행 로고. 예, 어떤 회사 로고 같은 게 지금 로고는 없어요. 지금 로고는 없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이제 그냥 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사이버 커먼스, 디지털 커먼스라는 그런 기본 어떤 필요성, 어떤 가치, 목표가 있고 또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곧 이렇게 선보이려는 오픈넷이라는 그 활동 형태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치들이나 목표를 실제로 실천하는 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런 것을 완전히 떠나서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예. 오픈 웹이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오픈 웹 이게 페이지가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openweb.or.kr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오픈웹이라는 사이트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아주 좀 조심스럽게 아주 사소한 수준의 액션 플랜 뭐 이런 거 있긴 있습니다. 뭐 샵 메일이라는 거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이런 거 좀 알려주시오. 그래서 항의 메일을 유저들이 발송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둔다거나 아니면 인증서 발급 그걸 가지고 생난리를 치는데 이제 HTML5 스탠드도 있고 하니까 유저에게 인증서 발급하는 쉬운 솔루션도 이런 거 있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뭐 인터넷 히스토리라는 뭐 이런 유저가 있다라고 치면 그 유저를 오프라인에서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그 유저만 알 수 있는 어떤 액세스 비밀번호를 이렇게 대면 상태에서 교부해주고 나면 그 유저가 집에 가서 발급받을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떨어지는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이트에서 유저가 그 자기의 개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발급되는 거다. 이렇게 인증 경로나 뭐 이런 걸 보면 오픈웹이 발급한 그런 발급자는 오픈웹이 발급한 그런 인증서다. 뭐 이런 기술도 존재한다. 좀 제발 어떻게 좀 옛날식 10몇 년 된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오픈넷은 그 오픈웹이 다루던 거는 주로 이제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거, 결제, 금융결제와 관련된 거, 선생님께서 유저 시큐리티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야를 다루고 있었는데 오픈넷은 이제 좀 분야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표현 행위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규제나 아니면 기업이나 거대 세력으로부터의 의각이나 압박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모든 유저들이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감시나 관찰을 하는 주체는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겠죠. 마케팅 용도의 감시나 관찰, 개인의 여러 행태를 감시 관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용도로 개인에게 대해서 더 많은 파워를 가지려는 그런 욕구는 정부도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데 또 동시에 인터넷이라는 게 워낙 많은 흔적들을 사방에 남긴 그런 그 기술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거냐. 또 그 다음에 오픈 웹이 추구했던 주된 이슈는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금 한국의 독특한 규제 체제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할 거냐. 망 중립성 문제, 또 트랜스페런시 문제랄까, 또 공공 데이터의 개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좀 공을 신경을 쓰는 분야가 저작권제도, 특허제도 이것을 디지털 또는 인터넷이 오기 전에 보완된 법적인 제도인데요. 저작권 보호라는 것도 특허라는 것도. 이제는 뭐 완전히 그 전제가 되는 기반이 달라졌는데 이거를 옛날의 레짐에서 또 그 법제도에 근거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여러 라이트 홀더들, 권리 주체자들, 그 뭐 스튜디오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저작권자나 특허권자들이 과거의 법제도에 근거해서 자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계속 막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 이 부분에서는 특히 좀 과감하고 과격한 주장도 우리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루는 커버는 그래 주제는 그렇고요. 활동 방식은 팀 블로그가 일단은 제일 전면에 나올 거고요. 주소는 뭐 여기서 뉴를 이렇게 치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공개하는 날에는 그냥 openweb.or.kr만 치면 자동으로 뉴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리디렉트가 될 계획이고 그리고 새로운 웹 주소도 하나 일단은 뭐 받아놓은 거 있는데요. 오픈 인터넷 이게 아니고 오픈 네트워크 .org 이런 주소도 일단은 확보를 해놨는데 뭐 opennet.org 이런 건 이미 다 선점이 돼 있고 해서 당분간은 뭐 openweb.or.kr이라는 그 주소를 이제 그대로 계속 쓸 것 같고요. 또 opennetwork.org라는 그런 주소도 뭐 사용할 계획인데 아직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또 글도 좀 부탁드리고 이럴 계획이고요. 근데 이제 비디오 컨텐츠도 많이 좀 모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컨텐츠도 좀 제공을 할 계획이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머티리얼을 축적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캠페인이 한마디로 액션 어떤 유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제도의 개선을 한번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나 뭐 좀비 PC 방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는가?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이메일 인박스에 테러를 가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막연하겠지만 좀 더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뭔가 임팩트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를 발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할 계획이고 공익 소송도 수행할 것입니다. 박경진 교수께서 이런 분야 많은 또 활동을 하시고 해서 박경진 교수가 또 적극적으로 오픈넷의 활동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주선도 하고 그렇게 할 홈페이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고요. 매월 뭐 이달의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쇼케이스 아티클들을 몇 개 이렇게 다룰 그런 계획도 있고, 고정 필진 또는 세마이 고정 필진들이 좀 여러분 기고를 하고 그런 상황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오픈넷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활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국내 뭐 그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전자금융 거래 보안 기술의 다양화 뭐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2월 27일 날 세미나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회 국회의원이 이제 후원을 하고 뭐 결제 보안 카드사 뭐 이런 데도 좀 오도록 이렇게 인바이트를 하고 해서 이런 컨퍼런스 할 계획이고, 그 외에 여러 컨퍼런스도 뭐 분기별로 하나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고요. 인터넷 학교라는 것도 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인터넷 학교라는 건 인터넷이 뭐냐라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어웨어니스를 올리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형태로, 오프라인으로도 저녁에 이브닝 클래스 같은 형태로 가서 웹페이지가 뭐 소스 코드가 뭐니, 뭐 웹브라우저가 뭐니 이런 데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왜 나는 카카오톡을 못 쓰지 뭐 이런 이야기가 되더니,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한 교육이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직 많이 그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그걸 우리들이라도 좀 채워서 사람들이 이런 테크놀로지 토크를 이해하는 기반을 조금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야학 비슷한 형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무슨 컨퍼런스 이런 데 참여하는 그런 활동도 그냥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무 전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오늘 그냥 하나의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 혼자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본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이슈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뭔가 호소력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맞닥뜨리는 또 한국의 유저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이슈들 중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영향이 뭐 파급력이랄까, 대표적인 게 인터넷 실명제 같은 거 이런 거 한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또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이런 경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큰 또 가치가 있는 경험이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는 컨센트라는 게 지금 요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거의 뭐 전가의 보도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인 것처럼 유저의 동의, 이게 한국 여러 법제도에도 보면 유저 동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까지 관해서 고시 뭐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밑에 무슨 고시 각 정부 부처의 고시에 예시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체크박스 이렇게 하도록 해서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해야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이게 한국의 법제도에 아무도 챌린지 안 하는 지금 전쟁인 것 같고, 제도나 레귤 규제 자체가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컨센트라는 개념에 지금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 informed consent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유럽연합의 그 개인정보 보호 다이렉티브에서도 핵심 주축돌 같은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의 여러 법제도도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동원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원래 나왔던 맥락은 메디컬 리서치에 너가 참여할래 말래 이런 결정을 할 때
너가 참여하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나한테 의학적으로 뭐 가지고 오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설명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해라 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원래가.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너가 지금 이 계약의 내용이 뭔지 알고나 맺느냐 마느냐, 계약을 맺을지 말지를 너가 결정할 때 뭐를 네가 서명하는지 알고나 좀 서명하라. 이런 정도 맥락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지금은 이 개념을 개인정보 보호에 그대로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든 한국의 법제가 그렇고 많은 외국의 법제도 그렇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컨센트라는 건 많은 경우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는 irrelevant한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다음 스크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컨센트라는 게 사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너무나 쉽게 어뷰스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쉬운 웨이 아웃이 있다. 왜냐? 모든 사람이 그냥 클릭하니까, 체크하니까. 네. 이거는 뭐 그야말로 클릭 아니 뭐 한번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뒤에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 삼성 라이프에 뭐 그 조회를 하든 뭘 그 가입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거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인데 여기 보세요. 고객님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굿. 그런데 다만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수사항이므로 거부 시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Why do they say this?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서비스 불가능하다는데 여기도 보세요. 고객님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Rubbish. 권리는 무슨 권리 있고 거부하면 필수사항이므로 거부 시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지.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이게 유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서비스 받겠다 그러면 거부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의 동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할 때 내가 이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마치 초이스 주는 것처럼 라디오 버튼 2개 준다고 해서 그게 초이스인가요? 테크니션 입장에서 라디오 버튼은 이건 초이스다. 그 수준의 개념으로는 이거는 법적으로 그 동의도 아닌 거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동의조차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약관 개념이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동의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약관이라는 게 원래가 동의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어떤 개념은 뭐냐, 해법은 뭐냐, 아니면 올터너티브는 뭐냐. 첫 번째로 이거는 동의도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건 동의 자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유저가 동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를 유저가 결정할 수 있고 그 점에서는 내가 취소하면 서비스 안 받는 거고 확인을 누르면 내가 서비스 받는 거야. 이 점에서는 유저의 voluntary decision이 여기는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서비스를 받겠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저가 동의하고 말고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약관에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약관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약관이 적힌 대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통적인 계약법 어프로치에 본다면 약관에 관해서는 동의라는 걸 거론하는 것조차가 벌써 틀렸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팔러시 메이커들의 가장 강조점은 동의에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forget consent. 동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설명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설명을 얼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유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그건 전부 다 언어풀한 것이고 동의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잘 돼 있으면 동의라는 건 하나하나 하는 것이 동의라는 걸 아예 이렇게 라디오 버튼 줄 필요도 없다. 설명은 어느 정도 잘.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컨센트에 기반하는 것으로는 해법이 없다. 그건 옳지 않은 해법이고 거짓 해법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냐?
설명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프로포즈랄까 아이디어를 한번 강력하게 내미는 건 어떤가. 한국에서 이 동의 버튼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해야 되는 이런 거를 규정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뭔가 영역에서 이 기발한 서비스의 UI를 디자인하는데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이 동의라는 걸 좀 집어치우고 나면 엄청난 사업 가능성도 동시에 열릴 수 있고, 실제로 유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도 좀 더 나은 보호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데, 지금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동의라는 법적인 그 틀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못 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거를 IGF나 이런 데서 한번 제기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정도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넷 이사님들하고는 이야기됩니다. 이상 오픈넷의 그 장밋빛 청사진이랄까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